잠시 후 제20대 태양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으로 강경필 예비후보에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강경필입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랜 고심 끝에 부국의 심정으로 또한 대한민국이 보물섬 제주도 서귀포시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도 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사법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파탄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러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는 아우성이 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대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고 코로나19의 타격은 제주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감귤 가격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던 중 코로나 확산의 공포로 관광객은 끊기고 숙박, 렌트카, 음식점 등의 예약은 90% 이상 취소되고 있습니다. 감귤 농가와 도내 관광업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제주도민 모두 장기 불황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6년간 민주당은 제주도 국회의원 3석을 독점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년간 독점했습니다. 저는 제주의 민주당 의원 3명이 협조하여 제주의 현안을 해결했다거나 민주당 정권이 민심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눠주는 특별교부세 몇억 원씩을 확보한 것을 의정활동의 큰 성과라고 홍보하고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위기에 대해, 제주의 위기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피해는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농민, 관광업 종사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서 범보수 중도 세력,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민주당 정권의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식적인 폭주를 저지하고 무너져버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의 무소신, 무책임과 무능력을 심판하겠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민주당이 서귀포시 국회의원을 독점했으나 돌아온 것은 경기 침체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무소신, 4.3 문제 등 시민의 열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책임과 무능력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서귀포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심은 점점 커져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받들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할 것이고 공천을 받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서귀포시에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태재 이재명 예, 의원님도 미래통합당 후보위원이신 원희룡 제주도지사하고 예. 제주도지사 어떤 교감이 혹시 있으셨는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접촉하거나 통화한 바 없습니다. 교감이 있었다면 그냥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뭐 통화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 문제를 두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통화하신 적이 있나요? 뭐 그거는 다 다른 문제고요. 보시면 장태욱 기자님. 예. 그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는데요. 예, 실제 그 새누리당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좀 모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예비 후보님께서는 뭐 이게 새누리당 탈당하셨다가 예. 다시 또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셨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약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명이요. 뭐 탈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현재 상황이 저로 하여금 우리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게 만들었다. 우선 지금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또 저희 서귀포시 지역구에서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배치되는 우리 중도 보수 세력이 통합한 미래통합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적 지향이 저와 맞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안 됐다면 계속 무소속으로 하실 생각이 있었나요?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거긴 좀 더 그거 더 고민스러웠겠죠. 무소속 후보셨을 때 예, 어쨌든 범보수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먼저 예,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기존 이제 전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하고 예. 경선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단일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무소속 상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뭐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라든가 어떤 당의 뭐 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셨고 예. 뭐 허용진 예비 후보도 이제 단일화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단일화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선 뭐과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떨어졌다 이제 선택됐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지원할 생각을 있으신지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저를 적극 지원해 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서울 자주 다녀오시는데 자주 못 땡겼습니다. 항공권 2, 3천 원짜리 사고 오셨나요? 제가 요 공천 신청 때문에 17일 날 가는데 거의 비행기가 꽉 찼더라고요. 지금 서귀포 호텔방은 최저가 9,600원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관광업계 침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불황이 심하거든요. 파탄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도 민속마을에 돼지 똥 냄새가 나서 못 자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속마을 성읍리에 양돈장을 허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아, 그 허가를 했습니까? 제가 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언뜻 들었는데 뭐 그거는 우리 행정청에서 허가를 했다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래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서 관광업계 침체라는데 아, 지금 어저께 불친절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그거 인정하시나요? 불친절 바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 바가지 행위가 있다. 그건 뭐 좀 시정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업계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문제는 뭐 자치단체장이나 그 위원장이 하시는 얘기고 그 입법부 국회는 이제 입법부니까 예. 표현이 되시면 예. 그 제주 4.3 특별법 관련해서 좀 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통과되려면 현재도 계류 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계류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출된 지는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됐는데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어떤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출만 되었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 통합되기 전 자유한국당과 이제 뭐 여당과 안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그뭐 동물국회 요 신문기 요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뭐 현재 이제 통합됐으니까 뭐 자유한국당 파티 입장이 해서 그 예비 후보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신다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대전제는 지금 4.3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당시에 그 4.3을 목격했던 그 유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돼서 지금 많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라도 급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어떤 배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입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맹목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 논의가 지지부진한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문제고 다만 제가 만일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은 이게 입법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여야 간의 어떤 합의점, 절충점을 찾아서 입법을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 말씀은 3특별법 개정안 이 개정안 자체는 이제 그 민주당 지금 현재 민주당 우영 의원이 이제 입법 발의한 건데 개정안이죠. 개정안 이걸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개정안대로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지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신을 밝혀주셨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4.3 특별법은 정치권의 합의가 아닌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민 합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도민 합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정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들은 옛 자유한국당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요걸 발목 잡게 하고 있다. 그거는 설득을 해야죠. 그럼 그거를 저는 그렇게 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6년간 민주당이 제주도 국회의원 3석을 전부 독점했습니다. 서귀포 시는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내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과거에 4.3 특별법 그 법률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보수당인 한나라당인지 그 당시 뭐 현경대 변정일 양정규 의원이 발의해서 그게 입법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화될 수 있었지만은 그 후 그게 입법화된 후 거의 2000년도에 아마 입법화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년 세월 동안 거기에 대한 개정안이 전혀 뭐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데 배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2년 전에 개정안이 제출은 됐는데 이게 소위원회에서 멈춰 있다는 거는 과연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래도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예. 제일 첫 번째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제일 자기가 그 예비 후보자님께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그런 실천하고 싶은 공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각 여러 언론에서 그 질문은 빠짐없이 하는데요. 어떤 때는 뭐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하는데 뭐 4.3 특별법 개정안은 그건 뭐 순위에 관계없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거보다도 지금 서귀포 지역의 경우에는 이 1차 산업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1차 산업 문제. 그 중에서도 이 감귤 문제. 이게 감귤 가격 폭락하는데 지금은 거의 매해마다 이게 되풀이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뭐 아주 거창하고 정말로 그대로만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본들 그게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준비해서 공약으로 다듬어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로부터 물류비를 확보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 각도가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밀감 10kg에 2만 원이다 하면은 택배비가 5천 원인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물건값의 25%가 이게 물류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 농민들은 정말 이게 너무나 피해가, 손해가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25%나 되는 그 물류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번만 더 예. 정리 질문 하나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그 예. 더불어민주당 예.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사법특별법 개정안 이것을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발목을 잡았다기보다 한국당에서도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여간 여야 간의 어떤 합의라든가 소위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멈춰버렸는지는 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이런 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해야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합의를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노력하고 설득을 했는지 그거는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후보님이 지난 20대에서도 이제 공약들을 내세웠었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률안인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사위원회로 갑니다. 근데 행정안전위원회 본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지금 제일 시작점에서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사위까지는 뭐 법사위에서 법안을 잡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좀 이 민생 투어라든지 현지 좀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후보님께서. 네. 그럼 감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침 한번 물어볼게요. 그 유통비 절감을 위해서 산지 경매는 지금 현재 지난해 몇 톤이나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산지 경매가 구체적으로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히 지금 저 머릿속에 없습니다만은 산지 경매란 게 지금 실효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3만 톤인데 3천 톤에 불과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럼 수입 과일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입 과일 수입 과일을 얼마나 먹는지는 뭐 아직 관심을 안 가져봤고요. 하여간 우리 서귀포 지역의 이 감귤 가격 그리고 이 감귤 가격이 장기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당장 생산한 감귤을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비 이걸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우선은 그 부분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전의 수입과의 시장이라든지 오렌지가 어떻기 때문에 제주광귤이 어떻게 경쟁을 갖춰진다 그런 대안을 정책으로 글쎄 뭐 제가 대통령이면 도지사는 대통령이면 그 정도 차원까지 궁리할 텐데 우선 당장 급한 거는 우리 뭐 1kg에 뭐 1,000원도 안 되는 뭐 500원 600원 정도 단가로는 우리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차원의 저 국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예. 경기가 엄청 어려운데 예. 도민하고 서귀포 시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예비 후보가 제가 어떤 집행력이 있거나 대안을 팍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제가 하는 얘기도 다 이 실효성 없는 어떤 말에 그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에 있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 3명 그리고 행정기관 행정기관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